코로나에서 얻은 교훈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우리가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간, 특히 LA라는 삶을 사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였습니까? 코로나에서 얻은 교훈? 첫 번째 생활 방역 아닙니까? 생활 방역을 이제 몸에 다 전 국민이 배우고 있어서 이것만 철저히 해 나간다면은 아마 감기 없는 세상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3년 반 동안 감기 한 번도 안 걸려봤습니다. 물론 코로나도 안 걸렸고요. 그런데 뭐 운이 좋게 안 걸렸겠죠. 또 하나는 제가 철저하게 방역도 했지만 면역력을 좀 많이 키웠어요.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랬었더니 아마 내 곁에는 아직까지 감기와 코로나가 못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생활 방역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애부터 10years, 10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세상을 살고 싶다. 한번 그런 목표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것도 우리 LG간 삶을 살아가는 한 가지 방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주로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답을 주시면은 우리 허남식 우리 진행자님께서 좀 이름을 좀 메모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맨 먼저 질문에 답해 주신 분한테는 항상 이런 묘하게 여러분들이 긴급하게 아이디어 났을 때 메모할 수 있는 수첩을 제가 가방 속에 항상 넣어갖고 다니다가 우리 회원님들 만날 때마다 그분 이름 생각난 대로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채팅창에서 맨 먼저 답을 해주신 분한테 해당이 됩니다. 물어보면 예라고 대답해도 그것도 답이 되겠죠. 왜냐하면 예를 유도한 질문은 예가 되겠죠. 예. 여러분 그동안에 잘 사셨나요? 예. 맨 먼저 누가, 이제 여기 기록이 다 되죠? 우리 허남식 이사님 다 기록되죠? 허남식 이사님 다 기록되죠? 하여튼 제가 내중에 확인해서 기록을 하겠습니다. 맨 먼저 하여튼 올리신 분입니다. 네,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빙을 잘 하고 계시군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까? 네. 예. 예. 여러분은 지금 제 2인생을 살면서 정말 100세 시대를 에이징한 삶을 살고 계신다고 대답을 해주셨네요. 혹시 먼 훗날 아름다운 꿈나라로 갈 준비가 되셨나요? 죄송합니다. 박남규 선생님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미아피 부탁드리는데. 준비되신 분 없나요? 예. 아무튼 지금 답이 온 사람들 중에 세 가지의 답에 맨 먼저 쓰신 분은 제가 항상 이 선물 내가 만나면 드릴게요. 일단 여기 기록을 내가 하지 못하니까 끝나고 나서 우리 허남식 이사님하고 채팅해서 이름을 딱 메모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딱 하겠습니다. 예. 요즘은 3L 이야기를 많이 하죠. 3L 시대라고는 볼 수는 없겠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헐벗고 굶주리다가 산업화를 완성해서 막 먹고 살만 할 때 엘빙 열풍이 불었어요. 90년대로 생각나는데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백세 시대란 개념들이 우리 몸에, 우리 주변에 성큼 다가왔을 때 우리는 에이징한 삶을 살자고 외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2018년도에 연금관리공단하고 상록 전문 강사 봉사단 모집와 봉사단 결성도 하고, 2019년도에 에이징 가치 공유 과정이라는 특수한 이름의 과정을 만들어서 3기하고, 이 전년도에 한 번 하고 올해 또 하고 그러죠. 그래서 6기까지 지금 나왔더라고요. 3기까지는 제가 운영을 했고 나머지는 우리 허남식 기사님께서 쭉 해줬는데, 아마 그러면서 우리 에이징이라는 개념들이 우리 KPO의 강사님들한테는 다 자리 잡았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이런 가치 공유 과정을 계속 하면서 서로가 자기의 좋은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6년도에 연명의료법이 만들어졌죠. 그것이 만들어지면서 2017년도부터 시행됐거든요. 그러면서 다행이란 개념까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LAig이라는 개념 속에는 L다잉도 포함되고 L빙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3L 중에서요. 우리가 잘 살면서 잘 나이 들면서 정말 하늘나라로 갈 때는 잘 가면 될 거 아닙니까? 다만 L다잉에서 하는 이야기는 특히 연명치료 거부라든가 그런 것들은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는 날까지 정말 에이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살면서 또 에이징 가치가정을 운영하면서 내가 느끼고 했던 이야기들을 또 강의 때 많이 했는데 수강생 한 분 중에 우리 이병희 박사님이 계셨어요. 그 박사님께서 내 강의 내용의 요점을 사자성어로 만들어줬어요. 그 사자성어가 결국 엘레징한 나의 삶의 좌우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 예. 콘텐츠 내용물입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한때 정말 변화와 이기 속에서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행운의 메일을 받고 제 이 인생의 꿈을 설계하고 그때부터 이 강사의 길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제가 8년 정도 지금 됐네요. 그렇게 살면서 또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LA징 가치 공유 과정도 제가 개설해서 만들다 보니까 100세 시대의 새로운 좌우명까지 내가 마음속에 가치로 품고 지금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미래는 LA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미래의 꿈, 우리 LA징이란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LA징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렇죠. 사실은 우리가 늙어가는 것은, 나이 들어가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세상의 흐름입니다. 물론 뭐 안티 에이징 해가지고 안 노화 방지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세상의 이치는 거슬 수 없는 이치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잘 나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잘 나이 들어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키워드는 뭐니 뭐니 해도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건강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건강만 하다고 에이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물론 건강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더라도 여러 가지 우환이 겹치거나 또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때문에 정말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건강하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것. 아마 그게 사전적 의미에서 엘에이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건강하면서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강사의 길을 열심히 걸어나가면서 즐겁게 살아나간다면 그것이 아마 엘에이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한때 변화와 위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퇴직 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특히 제가 공직을 33년간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공교롭게도 공직 생활하면서는 참 운이 좋았고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맞아가지고 1급까지 승진을 했습니다. 1급 승진하게 되면 그 자리에 오래 못 있죠. 제가 3년을 1급 근무를 하고 나니까 이제 퇴직할 기간이 한 3년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나가라는 거예요. 후배들 자리 비켜줘야 된다고. 그래서 안 비켜줄 수 없죠. 3년간이나 1급을 달았으면 많이 단 거거든요. 보통 안 2년 달잖아요. 그래서 3년 되던 해에 광주대학교 초빙교수의 초빙을 받아서 3년간 초빙교수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가 딱 되니까 그때 이제 오리지널 백수가 되고 연금생활자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 36년간 수없이 이렇게 즐겁고 아주 뭐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좀 푹 좀 쉬어가겠다고 2013년도 1, 2, 3, 4, 5개월까지 아주 날마다 산에 가고 테니스 치러 가고 좋아하는 막걸리도 먹고 또 친구들 모임 그동안에 못 갔던 모임은 다 쫓아다니고 즐겁게 살아봤는데 5개월 지나가니까요. 이건 무료해지더라고요. 그런 어느 날 그해 봄 우리 이해란 가수가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를 막 유행시킬 때입니다. 2015년도에 꽃을 피웠죠. 그 백세 인생의 노래를 딱 들어보니까 내가
가슴이 멍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100세 인생 노래가 나왔으니까 그냥 저녁 식사했으니까 100세 인생 중에서 70세까지만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육십 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온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예, 지금까지 딱 55초였습니다. 이것도 길면은 재미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70세까지만 들어도 앞으로 80세, 90세는 다음에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예. 60세. 그때가 내가 바로 60세였거든요. 만 60세. 한참 청년 나이 아닙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청년일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저도 지금 70대가 됐습니다. 70대는 아직도 젊어서 할 일이 많답니다. 지금 할 일이 많고 저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노래를 듣는 순간 내가 가슴이 답답해지고 멍해 오더라고요. 2013년 5월경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는 나같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 뭘 먹어야 될까요? 막걸리를 한 잔씩 해야 되는데, 아니, 저녁에 컴퓨터 앞에서 이 소리를 들으니까 어디 밖에 막걸리 먹으러 나갈 수도 없고, 제가 그 당시에는 퇴직을 하고 용인에서 와서 살고 있었어요. 애들 둘이를 케어해주고 있었어요. 손자, 손녀를요. 그러다 보니까 갈 데도 없고, 그런데 마침 거실에 양주 세트가 놓여있는데 애들한테 놀이방으로 쫙 깔아놓고 양주병 박스를 내 거실 서재 뒷방 뒤에다 딱 놔뒀더라고요. 보니까 아하 답답하니까 그 안에 양주가 한 2, 30병 옛날에 뭐 구리 봤다고 가져온 거 애국 갔다 오면서 가져온 거 30년 전부터 17년 산 좋은 효과 많이 썼어요. 그중에 제일 약한 바렌타인 17년 산 하나 탁 타봤어요. 그래서 딱 먹으니까 마음이 답답한 건 쫙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술병은 아주 가부어졌죠. 마음의 근심병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언제까지? 2014년 5월, 2016년, 15년 5월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진짜 아주 술독에 빠져 있었죠. 정말,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런데 아예 그 시기에 또 우울증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어렵게 2년 동안을 견디고 있었는데, 그때 어느 날 행운의 메시지를 하나 제가 받았어요. 그 메일이 바로 이 메일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온 앱진 연금 플러스입니다. 연금지를 신청을 하면 이건 자매지로해서 이메일로 쏘아주거든요. 그런데 내가 2010년도에 명예퇴직을 하면서 주식정보사인데 내가 정보를 좀 얻으려면은 연금지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지 보시겠습니까? 요청했더니 딱 신청을 했어요. 5년 동안 보았는데 그날따라 이게 눈에 들어와요. 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보니까 25일이 약속이라고 눈에 하나 들어오네요. 그래서 25일 날 연금 산 사람들은 참 그래도 그날이 봉급날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니까 명강사 양성 과정 모집 이게 딱 뜨는 거예요. 이걸 본 순간에 또 한 번 이란 가수의 노래 듣고 가슴에 멍 했는데 이걸 본 순간에 머리가 멍 때리더라고요. 왜 멍 때렸냐면요. 내가 5년 동안 연금지를 봤어요. 야, 이런 가정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을 것인데, 왜 이제 내 눈에 보이지? 2년 동안 설득이 빠졌을 때 왜 보이지? 하고, 이제 그때서 내가 참 바보처럼 또 살아왔구나. 그러고 후회를 했어요. 그런데 명강사 가져가니까 좀 가보고는 싶은데, 2년 동안 설득이 빠져서 머리가 뭐 녹슬어서 안 되겠지 하고 이제 아예 넘겨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밑에가 보니까 자세히 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자세히라도 한번 봐보자 하고 자세히 봐봤어요. 자세히 봤더니 제 일기 퇴직금은 명강사 양성 가족이네요. 내가 정보 늦지 않았네라고 안심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없어요. 2년 동안 술독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날마다 메일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 메일이 온 날이 언제였어 하면 2015년 7월 1일 날 밤 8시경에 내가 오픈을 했거든요. 그런데 7월 18일까지 날마다 보고 고민하고, 아, 이거 안 되겠지, 안 되겠지, 그러고 갔어요. 그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옆으로 딱 왔어요. 오더니 나한테 뭐 건대에서 뭐 그런 거 있다던데 거기 가고 싶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가고는 싶은데 뭐술 먹고 지금 머리 넉슬었고 지금 그뭐 되겠어, 나 안 갈래 그랬더니 아무것도 않고 가더라고요. 그 다음날 와서 그래, 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돈 있으면 술 한잔 먹은다 안 간다니까, 몰라 가봐야 내가 그 돈 혼날러 가는 거야 그랬더니 건대다 아마 넣어버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나한테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는데 그랬더니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옛날에 혹시 공무원 생활하면서 강의도 많이 들었을 거고 대학 다니면서 교수들한테 강의 들어봤는데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세 가지 금이 뭔지 이야기 안 들어봤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 들어봤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구 있어. 지금 황금 소금이잖아. 그러면서 소금 또 이야기까지 해줬네. 소금은 썰트에서 온 거야. 썰트 로마 병정들은 소금으로 봉급을 준 거야. 그래서 세르리면이란 용어가 생긴 거야. 봉급생활자들 용어가 생긴 거야. 그리고 그야 설명까지 해줬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현대판 사모님 버전 중요한 세 가지 금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뭔데 그랬더니 지금 현금 입금이랍니다. 그런데다 지금 25만 원 현금을 입금시켜버렸으니까 당신은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입금시켰다니 안 갈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이 건대를 딱 왔어요. 왔더니 7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7주간 매주 해가지고 매주 금요일 날 해가지고 30시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자기소개도 하고 쭉 이야기하는데 그때요. 와, 우리 명 강사님들 그리고 동료들도 다 김종일 강사님이라든가 그런 분들 아주 유명하신 강사 아주 소질을 충분히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완전히 우물안의 개구리였고요. 그래서 와 하고 먼 가슴이 멍해 오면서 뭉클한 꿈이 하나 생겨요. 아, 또 하면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부지런히 꿈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 날 출호하고 우리 협회 만들 때도 이 꿈 때문에 협회도 제가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만들었거든요. 그때 내가 그런데 바로 갔을 때 꿈을 제 인생 꿈을 찾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찾았던 꿈, 여러분 여기 있는 말을 혹시 어떻게 읽히나요? Dream is no here로 읽히나요? Now here로 읽히나요? Now here. 예. 우리 말씀하신 우리 강사님께서는 아마 엘레징한 삶을 살고 아무 문제가 없을 뿐이네요. 나는 근데 오기 전까지는 Dream is no here였어요. 꿈이 없었어요. 아무 데도. 그러니까 매일 막걸리만 먹고 있다가 그런데 그 과정 와서 다행스럽게 우리 집사람이 지금 현금 입금시킨 바람에 와가지고 그때 이제 아 바로 여기에 내 꿈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꿈을 잡고 열심히 이제 설계를 시작했는데 내가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것이 뭐지? 33년 공직 경험이라 했잖아요. 선거 관련에 있었기 때문에 선거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대학교에서 선거 정장제도의 강의를 했어요. 이 경험이 유일한 나의 무기예요. 그렇다면 이것 가지고 뭘 할까?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한 것이 그 당시에 마치 중앙선거관리에서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걸었어요. 2014년부터 걸었습니다. 옛날에는 공명선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를 다 완성하고 나니까 이 말도 좀 부드러운 말로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름다운 선거 가치 혹시 한번 공유하고 할까요? 아름다운 선거 가치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참여입니다. 정치인들은 정치 참여, 선거 참여, 우리 유권자들은 투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첫 번째 가치입니다. 두 번째 가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참여와 공정의 가치가 아름다운 선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공정히 했을 때 그 선거 결과에는 모든 국민들이 승부하고 희망의 대한민국이 열리기 때문에 행복한 대한민국이 열린다고 그렇게 해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관위 출신입니다. 요즘 선관위가 너무 좀 소란스럽습니다. 제가 선관위 선배로서 정말 우리 강사님들께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선거도 공정하게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평생 동안 선거 관련에 있었으면서 선거 공정합니다. 부정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누가 양심선언해도 양심선언하고요. 내가 선거를 부정을 처치해서 나한테 장관 자리를 줄 것도 아니고 대통령 자리 줄 것도 아니고 또 한 사람만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10만여 명의 이상의 선거 조직을 움직이는 시스템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만 양심선언해보면 부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간에는 계속 부정선거했다고 떠듭니다. 그것은 요즘의 유튜브 세상에서 너무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인사 문제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인사 문제를 보니까 법에 저촉된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평가라든가 또 고위직의 자녀들이 온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위직들은 자기가 있는 동안은 안 받았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불공정했죠. 공정을 가치로 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불공정하니까 지금 선관위 위원들 전부 사퇴하라고 난립니다. 다시 한번 여기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때부터 열심히 제가 꿈 설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꿈을 설계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매니페스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2016년도에 정책선거라는 용어로 우리 대한민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영국에서부터 돌아서 일본 돌아서 우리 2006년도에 왔는데 지금 한 13년 이상 되면서 16년 이상 됐죠. 그래가지고 매니페스토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니페스토란 말은 옛날에 정치인들은 항상 빌공짜 공약, 정말 파퓰리즘 공약, 이룰 수도 없는 꿈 같은 공약을 항상 걸어놓고 선거 때만 멋지게 미사오 널어놓고 선거 끝나면 다시 돌아가는 그런 관행들이 반복됐었는데 이제는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게 뭔가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약속을 내놓고 그걸 실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안 뽑아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것이 정책선거입니다. 이 양식을 정책선거의 특징이 있습니다.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시기와 종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추동력, 소요,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망라에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실현 가능하게 해야 매니페스토라고 합니다.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제가 강주대학교 다닐 때 학생들에게 교육용으로요 쓰도록 하기 위해서 마이라이프 매니페스토라는 서식을 만들어 가지고 과제를 줘봤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꿈을 설계해 보라고 매니페스토 서식에 주었어요. 이 매니페스토 서식은 시기 종기도 만들어야 되고 그동안에 들어갈 소요 예산도 만들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꿈을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요. 이 서식은 아마 우리 회원님들께 여러 번 공유를 시켜드렸는데 혹시 꼭 필요하신 분 있으면 나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주면 그분한테는 내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때 공유해서 혹시 참고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서식에서 설계를 해서 우리 LL기간 제2인생 삶을 한번 설계해보고 매년 업그레이드 가면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이 양식을 학생들한테 줬던 것을 내가 거기다 부지런히 설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맨 말미에는 항상 그거 있거든요. 정치인들한테. 자, 맨 말미에는 구호, 각오, 또 좌우명, 가운 같은 것을 쓰라고 해요. 맨 밑에도 나는 이렇게 써놨어요.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명강사 할 수 있다고 써놨어요. 써놨는데 지금은 거기다 좌우명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적금 소중한 삶을 살겠다는 좌우명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 매년 업그레이드를 해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또 혹시 앞으로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100세까지 앞으로 3, 40년 다 남았습니다. 뚜벅뚜벅 가면서 천천히 이런 설계도를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2016년이었습니다. 일기 과정을 수료하고 그 다음 바로 해요. 그런데 박준희 교수가 명강사 양성 과정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콘텐츠 전문 과정을 한번 해보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2, 3월 달에 우선 시범으로 교수실에 있는 응접사자에서 7, 8명 앉아서 시범을 한번 운영해보자. 그래서 그때 참여를 했어요. 참여해서 열심히 매주 머리에 쥐가 나도록 책을 읽고 가서 요약을 해서 발표하고 5분짜리 발표하고 그때는 이제 5분짜리 PT는 안 만들었어요.
그냥 A4 용지 두세 장, 넉 장 요약 축약해서 발표를 하고 그래갖고 그걸 내 이제 저 콘텐츠로 늘 이제 만들어 가긴 과정이었어요. 그때 과정 가면서 제가 나의 한 표, 나의 목소리라는 그런 콘텐츠를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그때 내 읽었었던 책 중에서 아주 기억 남은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레이데스 네이시라고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학자는 아닙니다. CEO 출신이에요. 성공한 CEO 출신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After 10 Years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이 2004년도에 발간됐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10년 후인 2014년도에는 더 파워 오브 액션이라는 책을 나왔는데 나는 두 책이 다른 줄 알았어요. 두 책을 다 사서 봤는데 사서방에 도서관에 봤는데 앞에 책은 After 10 Years는 내가 이제 사서 봐서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이긴데 더 파워 액션을 봤더니 똑같은 내용인데 제목만 각색을 했더라고요. 그 부제목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10년 후 나는 내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10년 후가 지금 몇 세가 될까요? 이제 70세 좀 넘겠죠? 예. 10년 후의 여러분 모습을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기점으로요. 아마 여러분들이 엘에이징한 삶을 살아갔다. 강사로서 즐겁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갔다 하면은 10년 후 정말 만족할 겁니다. 저도 지금 또 이 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10년 후, 10 years. 그때 10년 후 되면 저는 이제 81살이 되겠네요. 그때 나의 모습은 어쩔지 또 그때도 이렇게 우리 강사님들하고 함께 이런 강의를 할 수 있을지 저는 목표는 100세까지 마이크를 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항상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요. 이 책을 소개하면서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카드 하나를 제가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 이 카드를 소개하느냐면요. 제가 아까 매니페스토 서식에다 내 꿈을 설계를 했는데 그 꿈을 이루는 방정식이 여기가 들어있더라고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꿈을 날짜답게 적어놓으면 목표가 된답니다. 그 목표를 좀 잘게 나눠 놓으면 그것이 계획이 된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면 결국 목표가 달성되고 서브 목표 달성되면 결국 여러분들이 꿈이 아마 실현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똑같은 방정식인데 아까 그 설계해가지고 이 카드를 읽어보고 이 카드대로 열심히 해왔더니 오늘의 8년 후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왔고 이런 삶이 나의 가장 엘레징한 행복한 나의 삶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요 2016년 또 3월 시범 때 나의 한편 나의 목소리라는 콘텐츠를 그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7, 8, 5, 6, 7, 8의 이 14주간을 콘텐츠 전문과정 제1기를 정식으로 그런데 박준희 교수가 개설을 했어요. 개설을 해가지고 공직은퇴고 내가 찾은 꿈 이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만들었어요. 그 두 개의 강의를 만드니까 유권자 상대로 그 다음에 우리 퇴직한 우리 재직하고 있는 우리 재직자들 후배들 상대로 연금 또 생활자를 상대로 공직은퇴고 내가 찾은 꿈 갖고 강의를 많이 좀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전공인 정치인들을 상대로 하는 건 발로 뛰는 365일 발로 뛰는 의정활동 정치활동 이거 만들어가지고 또 우리 지방의원들이라든가 국회의원 정치인들한테 많은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지금까지 만들어 왔는데 8년 동안 뭐 11개 여러 개 가지로 나누면 수십 개입니다만 이걸 축약해서 이런 콘텐츠들이 그때 설계대로 내가 열심히 해나가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또 한번 그렇게 쭉 10년 후 설계 5년 후 설계해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퇴직했습니다. 천천히 슬로우 하나씩 해나가면은 아마 제가 지금 한 8년 됐잖아요. 이제 이렇게 왔거든요. 또 앞으로 10년 후면은 더 멋진 콘텐츠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건강만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만 있다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이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예. 제가 2015년도 9월 4일 날 건대에서 평생 미래지식교육원 원장님이었어요. 거기서 저기 앞에 계신 분은 영문공단에 계신 분이 선물을 주더라고요. 영문공단에 그때 그 서울 지부장이 와서요. 그래서 이제 제가 초로증을 받는
모습입니다. 참 그때 이 모습은 좀, 좀 우습기도 해요. 지금도 뭐 9월달인데 반팔 입고 와서 그러면 그냥 아직 그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죠. 그때 이 수료증을 받고부터 2016년도부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산업안전공단 강의도 가고 또 후배들한테 강의도 가고 또 인권 경영은 답이도 하고 또 기초과학연구원 강주 과기원 같은 데도 강의 가고 또 군부대도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2018년 10월 16일 날 우리 창립 3주년인가요? 그때 기념식 할 때 우리 연금관리공단하고 우리 KPO하고 MOU를 했어요. 그때 했던 것이 재능기부 상록 전문 강사 봉사단을 만들었었습니다. 그 봉사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2018년도니까 2019년도 가을에 코로나가 왔는데 코로나 오기 전이죠. 그때 1기, 2기, 3기를 제가 처음 기획해 갖고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걸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제목을 붙이기를 에이징. 우리끼리 하고 연금 수급자들한테 하기 때문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말 제2인생의 나이 들면서 살아가는 가치들을 함께 공유해서 서로 교류해 가면서 좋은 것을 취사 선택해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이 제목은 제가 붙이는 브랜드입니다. 사실 이 브랜드가 우리 KF에서 영원히 엘레진 가치 공유가 6기 나오잖아 올해. 이게 앞으로 60기 나올 수 있도록 정도 계속 갔으면 쓰겠습니다. 가면서 이 엘레진 가치 공유라는 이 용어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것을 서로가 지금도 공유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런 가치들을 또 다른 사람한테 전파해주고 후배들한테 전파해줘서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공헌 활동도 많이 했어요. 지금 서울 팀들은 사회공헌 활동하면서 뭐 활동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4시간 하면 17,000원, 8시간 하면 25,000원. 그냥 우리 허 이사님이 며칠 전에 우리 일기 선배의 대화 시간에 활동한 거 8시간 25,000원 그냥 다 저기 사회 봉사활동비로 해서 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2019년도에 최초로 제가 이것도 문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고 연말에 했던 경험사를 발표한 거입니다. 지금 저기 저 고용진흥원에 가세요. 그런 일도 했고 이제 뭐 이건 뭐 의회 다니는 것은 내 이제 밥 먹기 내 주특기고요. 이 과정이 있었네요. 17기 16년 명강사 양성 과정. 17기 책은 작년 12월 달에 나왔죠. 우리 명강사 양성 과정. 여기 기수 중에 여기 우리 회원님들은 누구나 어느 기수에 하나 해당될 겁니다. 여러분 목표나 꿈이 없으면 그 꿈을 이룰 수도 없고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정관에는 이런 KPO의 미래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들 전문 지식을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요즘은 지식정보사회 정말 AI 시대라서 1년이면 다 머리가 날아가버립니다. 그래서 매년 새로운 지식들을 집어넣지 않으면 다음 업그레이드된 강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허남희 기사가 가장 고생하고 있는 거 교재도 만들고 여러분들 역량 강화시키는 교육 강화하는 우리 목표가 두 번째 우리 정관 목표입니다. 세 번째가요 명강사 양성 가정하는 목표입니다. 이 세 개입니다. 우리 KPO의 미래는 심플합니다. 이 세 개를 열심히 지금 하면서 지금 오늘 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건대에서 연금관리공단하고 조인해서 연강사 양성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정강이 딱 들어가니까 거기서는 그럴 거 아닙니까? KP에서 얘들이 이걸 뺏어가려고 지금 정관에 넣네. 그래. 내가 견대 교수님한테 이야기했어요. 박경 교수님한테. 박경 교수님, 우리가 먼 미래에는 우리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성 과정을 하겠습니다. 넣었으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도 언제든지 가져가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3기부터 17기까지 지금 13, 14, 15, 16, 17 5개 기를 우리가 배출했어요. 30명씩 해서 모두 150명 아닙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지금 아마 7, 80명이 지금 13기부터 나오신 분들이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12기까지는 만에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기술을 배출했는데
그때 우리 정관에다가 KPO 이 미래 양성 과정 정관이 안 들어가 있다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 과정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때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합니다. 또 서울시에서 올해는 1,500만이라는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을에 우리가 워크숍 멋지게 하겠더라고요. 1박 2일로 모두 참여해서 정말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협회가 탄탄하게 100명 이상으로 준비됐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특히 우리 대협력이사님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고생하고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서울시에 우리가 비영리 법인으로 만들고, 거기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실적을 제출하니까 1,500만 원 주지, 어느 하루아침에 1,500만 원 어디 단체에 주는 것은 아주 드뭅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요, 300만 원짜리도 얻어오기는 와봤어요. 그냥 점점 그한데 1,500만 원이면 큽니다. 내년에는 아마 1,500에서 2,000만 원, 또 다른 데 사업에서 아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뭘 의미합니까? 우리 KPO 정관과 우리 KPO 조직이 미래 설계를 잘 해놓고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니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협회는 협회대로 우리 단체, 우리 간부하고 모든 회원님들이 개인은 개인대로 강사 역량은 자기가 해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미래 설계를 해서, 그리고 아까 같은 그런 설계서시가 설계해서 해 나간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KPO와 함께 100세 시대를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강의 제식길도 연구관대 강의하고, 체육회하고 작년에는 강의를 많이 하고 있네요. 그렇게 하고, 또 올해 또 이렇게 또 서산시로에서 의회 의원들 상대로 청년 강의라든가 뭐 정치 강의 관련 강의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2015년 또 명강사 일기에서도 또 이렇게 일이 있었어요. 정말 저도 꿈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앞으로 10년 후, 애프터 10 years 분명히 설계를 세워놓고 계획대로 해나간다면 아마 여러분도 꿈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정말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덜 쫓아다니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이제 바쁘기도 하니까요. 현재의 저희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현재의 모습이 어쩐지를 자기 반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모습이 결정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경험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지식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총동원돼서 현재 여러분들이 모습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거 30년 동안 해왔던 것을 발판 삼아서 현재는 이런 모습으로 바꿔야 습니다. 그런데 100세 시대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저도 한 30년 산다고 가정을 한다면 정말 나의 미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이 여러분들을 미래를 결정하는, 아마 나는 거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먼 미래를 쳐다보고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거울로 먼 미래에 비춰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미래의 꿈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아름다운 선거 가치를 전파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하고 싶다는 일을 해나가면서 살아나는 것 이 자체가 내가 즐겁기 때문에 하지요. 즐겁지 않으면 못하지요. 즐겁고, 또 사실 강의 활동을 하다 보면 또 내가 활동할 만큼 그 활동비는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즐거움도 배가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이게 나이 들면서 예정에 사는 거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않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제 그날부터는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최우선 건강 관리에 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 인생의 좌우명이라든가 가슴에 가치를 담으려면 건강 문제를 제1번으로 삼아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에이징을 위한 좌우명, 제 마음의 건강으로 삼을 양식 가치를 좌우명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9년도 우리 난곡 이병희 박사님께서 써주신 글이 에이징을 위한 좌우명해 가지고 적금소동이라는 좌우명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좌우명이었기 때문에 오늘 주제 제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에이징을 위한 좌우명이라고 붙였고요. 그래서 좌우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한자 성어 그대로 아닙니까? 나의 우측에 가서 그 우측에다가 명패에다가 평생 기강으로 삼을 그 길을 생겨놓고
지키면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좌우명이라는 어원을 내가 한번 좀 살펴봤어요. 좌우명의 유래를 좀 살펴봤습니다. 좌우명의 유래는 두 가지 이야기 전이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후한시대의 채원의 썼던 동판의 세계에서 자기 우측에 나왔다는 좌우명 이야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제나라 때 항공이라는 왕의 사장에서 발견된 묘한 술떡이었어요. 만축복이라는 이 술떡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둘 다 의미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후한시대에 채원이 썼던 동판에서 새겼던 좌우명은 오자성어로 해서요 20자를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100자지요. 그 중에서 앞에 네 단만 제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감을 좀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도인 지단이라고 합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의 단점을 헐뜯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아마 우리가 뒷담화라고 이야기하죠. 본인이 염돼서 다른 사람 단점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의미로 나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있고 잘못이 있으면 본인한테 당신은 이런 잘못이 있다고 뜨끔하게 고쳐준 것은 아마 그것은 교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뒷담화를 하지 마십시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설기지장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내 잘난 것을 자랑하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누이 들어서 하는 얘기니까 아무래도 조금 적어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한테도 혹시 지금 강의 내용이 뭐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느낀 그대로를 여러분이 진솔하게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이 불안하다고 뭐 표시가 왔는데 아마 괜찮겠죠? 세 번째는 신물념이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혜택 받은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합니다. 누구한테 받은 것은요. 그분이 돌아가셨더라도 잊어버리지 말합니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한테 받았던 그런 혜택을 나는 또 나의 후배들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대물림하는 아름다운 그런 문화가 전통적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시 신물망이랍니다.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줬어요? 그건 빨리 잊어버려라. 도움을 받은 사람은 나는 안 잊어보니까 도움을 줬으니까 나는 잊어버리라는 말이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도움을 줘놓고 안 잊어본다는 것은 언젠가는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싶어 준 거라고 똑같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잊어버려야 그게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기감이 될 말인데 이런 말을 동판에 새겨서 평생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가 하니까 정말 좌우명으로서 가치가 크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밑에다가 제가 김구 선생님이 좌우명을 삼았던 시 하나를 소개는 다 알고 계신 얘기입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번역돼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여기다 패치하고 했습니다. 한번 간단히 읽어보고 아마 교감을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갈 때 발걸음을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이튿날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왜 이 말을 제가 좀 여기다 적어놨냐면요. 아마 이 말도 기감이 되고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우리 KPO 명강사 협회는 어떻게 보면 사단법인이자 군 공적인 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데서 보조금도 1,500만 원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17기까지 우리는 정말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18기 이후로 나올 우리 후배들한테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KPO의 간부나 회원 모두는 KPO의 정관이라든가 모든 준칙을 잘 준수해가면서 정말 후배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서 그냥 이 좌우명 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또 하나는 옆에는 만축복이라고 그런 좌우명을 의미하는 술독이 하나 있네요. 이것은 제나라 때 황공이 돌아가시고 난 사당에다가 이 술독을 모두 해놨답니다. 황공이 이 술독을 자기 자리에 자축해 놓고 이 경기를 삼고 나라를 경영했다는데 공자님이 제자들 데리고 이 황공이 갔어요. 왜냐하면 제자들한테 가르침을 주려고 갔던 것 같아요. 이 술독은 좀 삐딱하게 돼 있죠. 허측기랍니다.
텅 비었을 때는 약간 기울어 있답니다. 삐딱하니. 말이 삐딱하다니까 삐딱하면 좀 삐딱하죠. 그런데 중간 정도 술을 채면 중측정이랍니다. 반드시 쓴답니다. 딱 중입니다. 그런데 술을 더 많이 부어서 가득 찹니다. 즉 복이랍니다. 가득 차면 엎어져고 다 날아간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용 지도를 지키고 정말 허측기도 문제고 만측복도 문제니까 이것을 기감 삼아서 평생을 나라도 경영하고 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의미가 좀 의미가 있어서 유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개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연대기를 봤더니 한국의 술동이 아마 BC 1180년대 그때쯤 같고요. 후안의 재원이 있었던 것은 BC 120, 30년 아마 그때 같아요. 구체적인 연대는 정확히 안 나왔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그래서 이제 최초로 좌우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만축복이 어려워 더 좌우명의 유래에서 더 앞섰더라고요. 그러나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LA기간 삶을 위한 이 좌우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1월 아마 16일인가 될 거예요. 우리 LA기간 가치 과정 3기가 수료했어요. 그때 3기 때 남곡 이병희 박사님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퇴직하고 서예당도 운영하고요. 국선 서예도 특선도 많이 하고 아주 유명하신 그 서예 작가님인데 이분이 수강생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LA기간 가치 과정을 제가 전 과정을 운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한 강좌를 했어요. 그 강좌를 할 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적금 소동이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내가 이제 설명한 내용 그대로인데 그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좀 이따 공유를 할게요. 그러면서 이청의 김성수 KPO 감사님 LA징을 위한 좌우명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고를 할 때는 LA징을 한 삶을 위한 좌우명이라 했는데 이제 이병희 박사님이 써준 글 그대로를 제목으로 오늘 여기다 따왔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그래서 그때 써줬는데 이 서예 글씨를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도 제가 1월 달에 우리 사단법인 선후회 회장을 맡았어요. 전국 회장을요. 한 1200명 정도 우리 회원 되는데 주로 장관급에서 회장을 해요. 근데 올해는 중앙선관위에 저렇게 시끄러우려고 그랬는지 여전히 모르는데 장관급들에서 할 만한 사람을 좀 못 찾고 내가 이제 사무총장을 오래 했더니 나를 이제 장관급에 준해서 회장으로 뽑아주더라고요. 회장이 딱 됐는데 노혼 김두순 작가님 이번에 조각하는 작가님이세요. 국선 특선도 하고 그러신 분인데 이분이 내가 기감이 될 말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은 자기가 써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를 판각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취임식 할 때 현토 삼굴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했거든요. 금년도는 검정 토끼인데 토끼는 깨가 많아갖고 세 가지 굴을 판다는데 깨가 많다고 판단이 아니라 현명한 토끼라고 내가 바꿔서 현토 삼굴 이야기 했더니 그걸 파주겠다고 해서 아 그건 내 그 좌우명도 아니고 내 가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사단법인 선회가 앞으로 올해 현토 삼굴이 지혜를 갖고 잘 사자 말이었는데 그건 아니고 그렇다면 이양 파주려면은 이걸 파달라고 해가지고 적금 소동이 이걸 줬더니 이렇게 파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아마 그냥 돈 주고 살려면 한 100만 원 이상 줘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집에다 걸어놓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100만 원은 안 드렸고 한 2, 30만 원 들어서 술 한 잔 사주고 좀 우리 사모님하고 식사하라고 한 봉투에다가 한 20만 원 담아주고 오라고 해서 이걸 하나 만들어서 내가 이제 평생 살아가면서 기감으로 LA기간 좌우명으로 갖고 살아간다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적금 소동이라는 말이 도대체 뭔데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산 보이시죠? 험하죠? 저 험한 산을 여러분들이 100세 시대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런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이 저렇게 길을 내놓고 갔을 때는 순조롭게 잘 100세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저 길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가시밭길 아니겠습니까? 저는 100세를 가는 LA라는 삶을 위해서
적금 소중한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길을 좀 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강사 활동을 하면서 살려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렇게 멋진 길이 있는데 여러분도 저렇게 멋진 LA는 삶을 위한 길을 만들어 보십시오. 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적정하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너무 가유불급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다다익선이라는 말도 하십니다만 우리가 제2인생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동료들하고도 서로 승진하려고 컴퓨터 터지고 열심히 욕심도 부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2인생을 살면서 욕심 많이 부리면 그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많은 만큼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제 인생을 살면 천천하게 생각하면서 적정하게 중용의지를 지키며 살면 좋겠다 해서 나는 적이란 말을 그런 의미를 담고 항상 적정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금입니다. 저는 삼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삼김 시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삼김은 아니겠죠. 연화주라고 살아났습니다. 년입니다. 금년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아재 개그를 하나 하고 갈까요? 썰렁 개그. 담배 피신 분들한테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담배는 100회 무기나 좀 끊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 들어서요. 이 말씀 하나 드리고 갈게요. 담배를 피우면은 좋은 것이 두 가지 일단 썰이 있습니다. 썰이. 하나는 이렇게 강의를 하기 직전에 열심히 콘텐츠를 막 다듬고 개발하고 있는데 머리가 칵 막혀서 생각이 안 날 때 가서 담배를 한 딱 피고 멋진 이렇게 산 그림 같은 것이 나타난답니다. 아, 굿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좋겠네요. 담배 그것도 쓸만한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아니, 치매가 안 걸린답니다. 와, 치매 안 걸린다면 담배 피워야지.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 담배를 피우면 좋은 것이 두 가지 있다는데 맞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첫 번째 걸 딱 물었어요. 생각 안 날 때 굿 아이디어가 나온다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소리다. 틀리다고 그래요. 왜 틀립니까? 그랬더니 어떤 긴장을 하거나 어떤 문제에 돌발을 하게 되면 담배 피는 사람들은 바로 금단현상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서 담배 한 대 안 피면 생각이 안 나. 기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담배 피고 와야가 기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굿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니까 몸이 건강이 흘러가는 아무 노프로브니까 그 사람보다 훨씬 담배 피우러 시간만큼 더 이득이니까 담배 피워서 머리 굿 아이디어 나온다는 건 틀린 말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러면 취미가 아닌다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이렇게 맞답니다. 와, 쇼킹하네요. 와, 그럼 취미가 안 걸려도 담배 피워도 되겠네. 왜 취미가 안 걸린다 할까요? 혹시 거기다 채팅창에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저 이 노트 또 가지고 왔다 드릴게요. 왜 치매가 안 걸린다 할까요? 아, I can do it. 배우정 강사님한테서 내가 선물을 다음에 드려야 되겠다. 이것은 내가 아까 강의했던 내용이니까요. 예. 아니, 치매 걸리기 전에 담배 피우신 분들 100개 무이기가 있죠? 암도 많이 걸리고 해서 빨리 하늘나라로 간답니다. 그래서 치매가 안 걸린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빨리 하늘나라로 오니 치매 걸리기 전에 가버리니까 그 말은 맞답니다. 여러분, 감사님, 예.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마무리 다 돼 갑니다. 예. 그래서 금년은 필수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이제 제 인생을 살면서는 옛날에는 정말 힘들고 바쁠 때는 또 성격상 화도 많이 내고 그러는데 이제 한이 있는 것을 정말 금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옛날에는 나도 꾸중도 많이 하고 또 술 한잔 먹고 또 해초를 들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2학년 다니는 놈이 할아버지가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해초리도 많고 꾸중도 많이 들고 화도 많이 내는데 요즘은 화낸지를 못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영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는 금주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죄송하다고 금주는 아직 못하고 있고 절주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금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웃을 섭니다. 정말 웃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뇌는 정말 영리하면서도 자기 뇌는 좀 멍청한 데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난리짱하고 또 뭔 아주 안 좋은 일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웃어버려. 허허 웃어 넘겨버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허허 웃는 순간에 뇌는 면역세포 엔돌핀이 나온답니다.
NK세포, T세포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는 독소라든가 암 같은 걸 죽인답니다. 그래서 웃음이 만병통치약이랍니다. 많이 웃고 사셨으면 좋겠다. 나도 항상 열심히 웃고 살고자 합니다. 마지막은 동이네요. 물론 열심히 걷고 강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저는 또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테니스를 열심히 하고 테니스를 2시간 하면요. 월, 화, 목, 토 아니면 일 하는데요. 2시간 하면 15,000보가 걸어져 버려 그냥. 여기 만보기 차고 하면. 그 다음에 월, 수, 금 또 3일은 이제 헬스클럽에 가서 런닝머신부터 시작해서 1시간 정도 하고 그러면은 하루 만보가 다 거의 채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여튼 건강관리가 최고입니다. 건강해야 강사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걷기 3가지 효과 이게 이제 시사전에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혹시 참고하시라고 놨으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걷기를 많이 권장합니다. 여러분들이 화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무조건 나가서 무한정 걷십시오. 그러면 스트레스 싹 해소된다나요? 우울증도 해소되고요. 면역력 증가, 이번 코로나 때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답니다. 면역력 증가도 상당히 돼가지고 발병률이 걷기 많이 한 사람들한테는 뚝 떨어진답니다. 마지막에 아주 좋은 거 있네요. 다이어트도 좋답니다. 이렇게 열심히 걷기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의 꿈. 예. 제가 정말 어느 날 행운의 메일을 받고 제 인생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설계해서 전문 강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LA인 가치 공유 과정을 또 운영하다 보니까 새로운 좌우명까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막 이런 모습 자체가 LA인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의 꿈속에 양손에 꼭 하나씩 들고 100세까지 가고자 합니다. 누구하고 함께? KP와 함께요. 이 왼손에는 꼭 이런 마이크를 들고 100세까지 내가 당했노라고 지금 제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뭘 들까요? 예, 테니스 라켓을 들고 내가 100세까지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KP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같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쥐는 몇 살일까요? 예, 1928년생입니다. 96세네요. 미키마우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쥐가 누굴까요? 미키마우스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미키마우스를 1928년도에 디자인해서 이 디자인한 캐릭터를 가지고 월트 디즈니 그룹 만들고 또 디즈니랜드도 만들고 해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 월트 디즈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꿈을 꿀 수 있다면 꿈을 꿀 수만 있으면 실현된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하면 된답니다. 대면한다는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열심히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나간다면 틀림없이 우리 모두가 제 인생을 살면서 엘리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갖고자 하고자 하는 일들을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만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위의 고지가 100세 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지금 김양석 교수는 104세죠. 저 고지에 서서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요즘도 지금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어디 계십니까? 아마 청년이라서 이제 저 밑에 계실 것 같네요. 저는 중년 고비에 왔습니다. 예, 노년. 나도 장수 노인이 돼서 저 100세 고지 설 때까지 한 손에 마이크를 들고 한 손에 테니스를 들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100세 시대가 될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100세, 엘리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아까 굉장히 좋은 걸 하나 배웠어요. 지금, 현금, 입금, 이 상금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그 집사람한테 배운 겁니다.
그 사모님께서 명강사 양성과정 그냥 돈을 지금 현금을 입금했다고 이 상금을 냈다고 해서 결국은 우리 KP 명강사 협회에 큰 기초를 닦으신 분이 우리 감사님이시면서 동시에 기초를 닦아주신 분은 사모님이라고 생각하시네요. 지금 사모님 안 계시지만 사모님께 박수 드리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그 말씀 중에 제가 그러면 한 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금 입금이라는 말을 우리 집사람이 썼어요. 야, 사실 내가 저기 산업안전공단 울산 강의하고 왔는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지금 25만 원 현금 입금시키라는 거예요, 나한테. 야,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때 건대 갈 때 시켜줬으니까 이제 그 바람에 산업안전공단 강의를 가니까.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해줬을 것 같아요? 지금 현금 이렇게 답변했어요. 지금 조금 성금하고 이야기해 줬어요. 조금 성금이 지금 조금 성공. 예. 근데 여러분들은 미래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모습이 미래의 여러분들이 거울로 비치니까 미래의 거울을 쳐다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소중한 금 혹시 써주면 그분한테 선물 드릴게요. 미래의 소중한 금 2개만 이야기하고 있십시오. 예, 채팅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맨 말씀해 먼저 주세요. 올린 사람 줄게요. 누가 올렸습니까? 뭐야 지금 조금 성금 쬐끔 성금 말씀하셔도 되겠네요. 예. 미래의 가장 소중한 금은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죠?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연금입니다. 가장 소중한 금 아니겠습니까?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지금 조금 11조씩 아껴서 다시 적금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한테 미래의 소중한 2가지 금은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지금 아까 답변해 주신 분 중에 백창희 우리 강사님, 배어정 강사님, 이윤경 강사님, 김정려 강사님, 이길규 강사님, 허낭식 강사님, 홍광자 강사님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7분한테는 제가 이제 이 수첩을 10개를 담고 다닐 겁니다. 그래서 7분한테는 내가 만날 때마다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채팅창에 답변을 잘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소통하고 호응해 가면서 서로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비대면이다 보니까 좀 어렵기는 어렵네요. 저도 기술도 부족하고 재밌게도 안 되네요, 잘. 재밌게 하실 거요. 우리 백창희 맹강선생님 제일 좋아하시는 이렇게 선물 준다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네. 어린 소녀처럼 그냥 하나 하는 걸로 너무 백장희 좋아하세요. 강사님, 여러 번 나왔는데 딱 한 번만 드렸습니다. 아, 배우정 강사님도 여러 번 나왔는데 한 번 드리고. 네. 이제 질의 있으면 해주시고요. 없으면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그냥 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 제가 그 전에 이제 강의를 준 중에 이제 제가 노트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카메라를 막아 놓으라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막아 놓고 좀 전에 왜 내 저기 얼굴이 안 나오지 하고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지금 보니까 카메라가 막혀 있어갖고 띄었습니다. 이거. 오늘 정말 우리 그 김성수 강사님 강의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명강사협회의 그 명강사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갖고 너무 그 감동이 좀 컸었는데요. 특히 그 쭉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정말 본인이 이제 직접 이제 이렇게 그 강사로서의 이제 자리를 이렇게 잡아 가시면서 어떻게 보람된 이제 강사로서의 활동을 하실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모범을 몸소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마지막 부분에 특히 말씀하시기를 이제 꿈을 우리가 잘 정립만 할 수 있으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에 따라가고 남은 기간 동안 건강을 관리하면서 잘 이렇게 로드맵을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면 참 잘 될 거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가
특히 나이가 들면서 웰에이징 할 수 있는 황금 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체험으로 이렇게 터득하신 것들을 오늘 좀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감사님께서는 성관위에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선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것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전파하고 널리 알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남은 인생에 있어서 큰 소명이다, 사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좀 이제 몸소 실천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훌륭한 일이다. 우리가 하여간 지금 우리 나이에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다 하는 일들은 서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 남은 지금 이제 인생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화면 보면요, 우리 김한설 이사님 얼굴 보시면 본 얼굴이 아니고, 지금 잠깐 보시겠습니까? 김완설 이사님 잠깐 보세요. 김한설 이사님 찾으셨습니까? 쭉 보시고, 다시 아까 원래 그 아바타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예, 김한설 아바타 얼굴 같아요. 앞으로 우리 KPO 명강사. 제가 지금 감기 걸려서 말이 안 나오거든요. 네. 채팅창에다 쓸게요. 우리 김한설 명강사님 지금 아바타 얼굴을 이렇게 해서 눈 깜빡깜빡하면서 보냈네요. 우리 KPO 명강사 회원들 모두가 다 이런 식으로 이걸 만들어서 한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배워가지고 앞으로 강의 내용 중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 질의응답할 때, 답하고 할 때 자기 아바타, 나의 분신, 화신을 넣어서 주고받고 하면은 어떨까, 그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신선했어요. 우리 김한설 이사님 본 얼굴 대신에 아바타 얼굴을 내가지고 하는 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도요 25분이 지금 안 나가고 계시고, 그래서 참 우리 KP 명강사협회 열공은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도 많이 배웠고요. 특별히 우리 KP 명강사협회 창립에 기획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우리 김성수 감사님께서 우리 KP 명강사협회가 설립되게 하신 기초 창립 멤버이면서 기획자이세요. 원래는 제가 아까 오버랩됐는데 그 강사 KP 명강사 하시기 전에는 아시다시피 술독에 젖어서 사셨는데, 아까 뒤에 또 그 좌우명 속에 또 술독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앞에 강사하기 전에 술독하고, 근데 이제 명강사 삶을 살면서 이제 술독이 이제 아까 이제 금주까지는 아니고 절주하신다 나오고 연결이 됐어요. 또 뒤에 이제 좌우명 속에 그 술독, 야 비우면은 삐딱하게 주고 중간쯤 하면은 소금 너무 많이 넣으면은 그냥 쏟아져 버리고, 이거 중립을 지킨 것이 이 좌우명이 중요하구나. 이제 그렇게 앞에 부분 뒷부분 술독의 의미가 다르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아주 너무 기가 막히게 연상이 됐어요. 어떻게 배치를, 저 생각은 이제 배치를 너무 잘했다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맨 앞에 부분에 이제 우리 김성수 감사님, 제가 술독에 찌들어 살았다 그 부분에 한 이미지를 술독 하나 넣었으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앞으로 강의실 컨텐츠 앞에 부분, 맨 부분에 술독 그거 하나, 큰 술독 하나 넣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아주 아이디어입니다. 한번 거기다
다음 PPT를 다음 강의 때 6월 때 그 LA 강의 때 예, PPT에다가 넣어 갖고 가겠습니다. 예, 예, 혹시 이제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면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웰웨이징한 삶을 위한 좌우명, 그걸 또 아까 우리 남곡 이병희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써달라 했고, 아까 또 김두순 조각가이십니까? 그분 것도 같이 이렇게 배치를 하니까 그냥 웰에이징한 삶을 위한 좌우명, 이것을 우리 남곡 이병희 교장 선생님, 명강사님 거하고 김두심 조각하신 분 두 분 걸 딱 화면을 보여주니까 너무 좋네요. 예,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자, 그러면 모든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심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또 주말 보내세요. 네, 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전체 종료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